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영 감독님은 안 나오셨습니다.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네, 메가박스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신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 우리 처음으로 배 감독이 없이 황 대리와 함께 셋이서 하는 그 영화 쪽 말고 일반 방송 김프로쇼 오프닝은 황 대리가 또 처음이십니다. 처음이죠. 네, 전 사실 듣지도 않거든요. 뭐 오빠 생각이 뭐야? 자, 배준영 감독님 어디 가셨냐? 뭐 영화 만드시느라고 바쁘시냐? 아니고 좀 다치셨어요. 허리가 좀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쳤대요? 지난번에 시네마스타 할 때 한번 연초인가요? 네. 올해 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한번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그건 현장에서 다친 거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집에서 네. 허리가 좀 뻐근하고 안 좋아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는 샤워를 하고 나와서 이렇게 옷을 입다가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에 이제 실려갔는데 뭐 상태 많이 안 좋아서 또 시술하고 입원하고 있다가 이제 퇴원을 했거든요. 수술도 했어요? 수술은 아니고 뭐 시술 비슷하게 이제 뭐 이렇게 예. 녹음을 하러 못 옵니다. 그래서 그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2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영화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지 하다가 황 대리하고 같이 지금 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문안을 한번 갔었는데 아유 그 거구가 막 몸을 이렇게도 못 움직이고 저렇게도 못 움직이고 하니까 안쓰럽더라고. 예. 제가 얼마 전에 목에 담이 왔거든요. 보통 이제 정형외과 바로 가면 하루 만에 나아요. 이번에 좀 심해서 3일 갔는데 그 3일도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목 그냥 못 돌리는 이거 때문에. 근데 와 허리가 그렇다고 하면 한 달 정도는 뭐 절대 뭐 격한 운동은 못 하고 네. 한 달 정도는 좀 이렇게 해야 그나마 이렇게 좀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뭐 심각하네. 네, 좀 그래요. 네. 한 달 동안 격한 운동도 못 하고 외출도 못 하나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이번 주는 일단 못 하는 거니까 네. 다음 주도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집에 가서 또 지혜형 이런 것만 따와야 될 수도 있고 그거 좀 차도를 보겠습니다. 제가 그 주말 동안에 금요일은 출근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토요일, 근데 오늘 녹음하잖아요. 토 동안에 극장에서 영화를 5편 봤어요. 우리 계속 안내했던 UMT. 음악영화관 5편을 봤는데 뭐 제가 갔던 그 타이밍에 보신 분들도 많이 인정을 하셨던데 마지막에 본 게 슈퍼소닉이에요. 오아시스. 매진이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열어가지고 한 타임 더 열어서 했는데도 뭐 거의 다 가득 찬. 최고 인기작이었던데 네. 이번에. 그래서 저도 가서 봤는데 재밌었고, 뭐 MMT도 뭐 좋았다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면서, 오아시스도 아시겠지만 그 개차반으로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뭐 멤버들 빠지면 뭐 빠지고 들어오고 이게 숱하게 있었던 일들이라 약간 그런 컨셉이 필요하지 않나. 네. 우리 쪽에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미 뚝은 터졌기 때문에 반응이 좋으면 못 돌아올 수도 있어. 배 감독이 오프닝에 별 적이 없다고. 네. 내가 할게. 자, 그래서 이게 뭐 어렵다고 그냥 하면 되지. 오늘은 오빠 생각을 남자분이 보내주셨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31살 남성분이 오빠 생각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김 선생님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용기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빠 생각에 남자가 보내면 그게 빠따로 바뀐다는 걸 모르시나? 자, 읽어볼게요. 이직과 유학을 고민하다가 유학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당장 내년 가을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려고요. 유학 준비를 위해 올해로 회사 생활도 정리하고 연말엔 집도 이사를 해야 하고 이런저런 굵직한 일들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심란한 중입니다. 여자친구는 없고요. 또 없었고요. 대학생 때 좋아했던 동갑이랑 사귀다가 한 달 만에 차인 후로는 조금 관심이 있어도 말도 못 꺼내고 연애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공부와 일을 병행한다며 쭉 바쁘게 지냈고요. 평소에 얘기를 잘 들어주는 누나를 만나서 이런저런 힘든 얘기를 좀 하는데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게 온 세상이 다 알 만큼 나 힘들다 얼굴에 써놓고 힘들어 한숨도 못 잤어 너무 바빠 너무 정신없어 하고 말하고 다니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소개시켜달라 하면서
바빠서 여자친구 뭐고 있어도 힘들다고 하는 건 뭐냐고. 하나만 하라고요. 제가 누군가를 향한 호감이나 관심보다 제 앞가림이 중요한 건지, 아님 물불 안 가리고 좋아하는 마음을 표할 만큼 푹 빠진 적이 없는 건지, 제가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양반. 뭘 물어보는 거예요? 유학을 얘기하다가 누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앞가림이 중요한 건지 물불안 게 연애는 어떻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의식의 흐름이 심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의식이 뭐. 청취자 사연 이렇게 까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남자잖아. 이분의 사연을 보니까 한 가지 코너명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 배 감독님이랑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방송 제목이었어요. 뭔데? 옛날부터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면 한번 언급한 적이 있으니까 아실 건데 그쵸. 그 제목이 뭐냐면 형이 하는 말 잘 들어. 그러니까 형들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코너는 형이 하는 말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좋아, 이거 좋다. 남자가 보냈을 때는 약간 제목 코너명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궁금한지 뭘 물어보고 싶으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고 싶은 건 이거 같아요. 연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야. 맞아. 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거 알겠는데 연애하고 싶어요. 해도 돼요? 연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걸 물어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두 가지겠다. 연애에 익숙한 분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연애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도 하나가 있고. 그렇죠. 하고 싶다. 내 상황이 그렇죠. 안 좋지만 하고 싶다. 한 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자신이 약간 없는 요런 상태인데 거의 못쏠에 가까우신 거잖아요. 이제 물어보기가 조금 빠져 보이니까 내가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이제 니줄을 깔으신 것 같아. 내 앞가림이 중요한 나이 아닙니까? 이런 미주를 깐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는 연애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연애의 시작은 이런 생각, 괜한 자기 앞가림 이런 거 생각하는 거를 때려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욕망에 솔직해야 돼. 응?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형이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근데 이 글이 진짜 굉장히 솔직한 글인 것 같아요. 솔직하죠. 네. 자기의 상태를 그냥 의식의 흐름 그대로, 자기 상황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뭔가 잘 보이고 싶은 아니면 또 뭔가 진정한 고민을 해결해달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31살 남자분 내 카피앤페이스트에서 이 사람을 글로 카피해서 복사해 놓은 것 같은 이 사람 인격 그 자체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자기 진단 자체가 안 돼 있어. 혼란스러움 그 자체를 그냥 적은 거다 이거. 네. 야, 솔직하면 좋아. 솔직하면 인정할게. 솔직해서 좋은데. 저는 하나씩 걱정되는 게 요런 분들이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요런 분들이 되게 보면 눈이 높으시거든요. 기준이 높아요. 정말. 어지간한 여성들과는 이렇게 탁시도를 잘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정말 3종 세트네요, 진짜. 쉽지 않죠. 약간 자존심 상하는 건 뭐냐면 나랑 좀 비슷해. 나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 있어. 그래서 약간 내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읍섭해.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다들 비슷하게 살아. 다들 이 정도는 힘들다고. 네. 누가 직장 생활하면서 유학 한번 생각 안 해보나. 뭔가 좀 더 그것보다 한 발짝 나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추진력은 좋다 이거야. 근데 이제 연애가 하고 싶은 거지. 가을이고 하니. 그렇지. 지금 31살 남자래잖아요. 31살 남자니까 직장 생활 한 2, 3년 한 것 같아. 5, 6년 할 연차는 아니고. 그때 다 그런다 원래. 3년 다니면 있잖아. 그만두고 유학 가고 싶은 생각 들어요. 이런 분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그동안 쌓아오셨던 연애 판타지가 굉장히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하지. 여자친구가 생기면 뭐 이런 것도 하고 친구들하고 뭐 이런 것도 커플티 하고 입고 뭐 롯데월드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뭐 내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때 이 정도는 돼야 되니까 빠지면 안 되고 뭐 이런 생각 할 텐데 일단은 기준을 그렇게 높이 세우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까 말까를 고민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지금 31이니까. 일단은 연애의 경험이 중요하다. 근데 한 달 사귀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연애를 치지 마시라. 그럼 지금 솔로다, 모쏠이다. 모쏠을 탈출하는 거가 지금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하고도 어떤 분이시든 기회가 되면 그냥 사귀어라. 딱 하나 연애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줄게요. 너 좋다면 만나봐. 그렇지. 그렇지. 따지지 말고 너 좋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만나. 일단 만나셔야 돼요. 네. 저는 말이죠.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양반의 지금 양반이 되버렸네. 큰 고민 두 가지가 있어요. 인정해주자면, 네. 하나는 진짜 현실적으로 바빠. 회사 일도 바쁘고 공부까지 하고 유학하고 뭐 이사 가고 다 바빠. 뭐 이사 같은 거야 뭐 단시간 내에 끝날 문제긴 하지만, 회사 생활하면서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모든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사실. 근데 김프로님 지적하신 것처럼 거의 모쏠에 가까워. 네. 가기 전에 됐든 뭐 유학을 가서든 연애를 해봐야 된다는 것도 자기도 알아. 요 두 가지가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네. 쉽게 정리하자면 내가 유학 준비에 올인하냐. 근데 외로워 죽겠는데 연애 한번 하고 해야 되지 않냐. 약간 요 갈래가 있는 것 같은데 요런 경우에 말이죠. 아니, 너무 개인적인 게 막 섞일까봐 내가 되게 고민이 되는데, 제 첫 연애가 24살 때였거든요. 고백을 못 해봤어? 24살 때까지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대시를 받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 먼저 고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첫사랑으로 안고 간 세월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떠한 시점에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못 산다. 이제부터 나는 내 마음에 든다. 내가 스스로 봤을 때 딴 사람이 뭐라 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결론이 나면 무조건 고백한다. 이게 저 신조거든요. 차이든 말든. 차이든 말든. 그렇지. 심지어 차일 걸 알아도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럼요. 뻔히 보여. 이 사람이 나를 좋다고 할 이유가 없어. 예스를 할 이유가 없고 내가 뱉었을 때 고마워를 들으면 끝난 거다. 그렇지. 보통 고맙다로 끝난 겁니다. 그거까지 예상하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게 멋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게 질러놓고 나면 그렇다고 해서 소가리가 없는 건 아닌데 짧아요. 훨씬 짧고 종결이 돼. 그게 모든 인간은 종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뭔가 마무리가 돼야 돼. 그럼요. 그게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실패를 많이 해보고 또 연애 성공해가지고 이제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야 해도 그 사귀는 과정에서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도 많고 그러니까 연애는 너무 깊이 물러나지 않게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지금 유학 준비하고 그런다며 그래서 시간이 없고 많이 없잖아. 그러면 유학 준비하는 사람 중에 여자를 찾아보세요. 네. 하려면 전쟁통에도 애는 생겨. 물론 145대 때도 뭐 그만 출산율이 높긴 했지. 그래서 제가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요. 끝난 게 아니었어? 되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네. 오케이. 자기한테 어떤 한정된 시간을 부여하세요. 한 달이 됐든, 아니면 올해가 됐든, 올해 좋네, 올해. 시간을 정하고 이것부터 정리를 해. 올해 안에 무조건 고백한다. 무조건 고백하는데 이 상황이 딱 보여. 혼자 준비 못 하거든. 영어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을 거란 말이지. 네. 출퇴근 전후로 해서 아니면 주말반. 딱 각이 나옵니다, 이거. 왜냐면 내가 해봤거든. 가보면 31살이잖아요. 아마 그 클래스에서 최고 연령자 밑에. 그렇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할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뭐 한 50명 있을 거 아니야. 네. 앞에 딱 가서 보고 마음에 든다. 그 사람 옆에 앉으면 돼요. 몇 번 앉아. 그리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자기 안에 판단해서 아니다. 그럼 딴 사람 옆에 앉아. 마음에 드는 경우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네. 무조건 고백하는 거예요. 무조건 고백해. 뭐가 됐든. 그래요. 뭐가 됐든 고백하는 거야. 아니 다시 볼 거야? 뭐 해서 안 되면 딴 사람 옆에 앉으면 되지. 그럼 그렇게 만약에 고백에서 차인다. 그러면 친구 한 명 더 생기는 거야. 오빠 그냥 친구로 지내요. 친구 한 명 생기는 거야. 황대래가 친구가 그렇게 많다. 야, 우리 그냥 이건 아닌가?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그럼 친구 한 명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한 서너 번 하면 그 감정은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유학에 매진하시라.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분은 지금 여러 가지 길게 적어주셨는데 연애하셔야 되고요. 빨리 하세요. 만약에 괜찮은 사람 찍어서 고백해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구체적인 정황을 저희한테 한번 다시 보내세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를 그때는 제가 카운슬 해줄게. 괜찮네요. 네. 괜찮네. 네. 케이스 없이는 나도 뭐 아무거나 막 할 순 없어. 그렇죠. 정황이 있으면 그때는 스킬들이 몇 개 가르쳐 드릴게. 네. 일단 나 좋다 그러는 사람 중에서 후보를 찾아가서 사귀시는 거 괜찮고 오케이. 가시고 계시는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기회를 만들어서 일단 올해 안에 시도를 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내지는 요거는 시도를 했는데 망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 구체적으로 사연을 다시 보내주십시오. 네. 구체적으로 사연을 보내는 시점이 온다면 정밀한 평가를 위해서 본인 전신 사진 하나랑
자, 청정공기 흡입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저녁입니다. 뭐 공개적으로 막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왜냐면 거기 또 놀러 오시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신경 끄시고 우리끼리 재밌게 놀게. 한 다음에 사진을 남겨드리든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11월 10일 날 신청해주신 분들 모시고 저희가 합니다. 자, 새신자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많네.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새신자로 호명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신세계 김남훈 김반장의 극히 신세계 끝까지 지킨다 까칠한 수여치 달빛 파리사 하면우 찜닭 사람이라면 분포에버 슬림육M 정신 차리자 좀 개새찌 건우기범 현백 긍정정선 동숙한 빛이 만인만색 소나무정원 슬도 행투 슈슈링링 오렌지빛 가스 등 헤드로가 짱이다 위험한 속삭이 우병우다 애청자리 11 마코공주 저녁은 간단히 좋은 사람 100 포동포동맘 호영맘 토미토미 마셸리우 짱딸 걸리시 66 선희 111 유이 777 조르바 1984 코코마 815 줄리에트 제로 우디 75 AB COA KRV 썸머 7 님까지. 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 앉아주시고요. 어떻게 빨리 읽어? 자, 김포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한 달도 안 된 신축 건물 저희가 조만간 가겠다고 했는데요. 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갑니다. 경주 청담 펜션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요. 김프로쇼 처음으로 광고해주시는 한강 아리수만찬. 한강이 한눈에 펼쳐져 보이는 양화 선착장 2층에 있습니다. 저희도 방문해서 맛있게 먹어보고 거기에 대한 리뷰를 해드릴 건데 한강에서 즐기는 최고의 만찬인 것 같네요. 네.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정모하자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하세요. 네. 하십시오. 네.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제대로 된 건지 뭐 체크해주는 보험 체크 서비스 마이 보험 체크 뜻있는 팟캐스트에 많이 후원해주시는 분들이니까 많이 애용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이스크림 크림 세연수연 아버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죠. 아토피로 고생하는 두 아이를 위해 아빠가 직접 만드신 순한 보습크림입니다. 많이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김민식 PD님 마지막으로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름씨 여기 라면이요. 감사합니다. 라면은 어떻게 먹는 게 맛있어요? 김을 풀어 넣어 드세요. 네? 김을요? 맛있네? 그래서 요즘 김프로 하는구나. 김프로쇼. 네, 김프로쇼 2부는 김민식 PD님과 함께 하는데요. 네. 저희가 4주 특집으로 꾸며드린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네. 이 장대한 시리즈의 마지막. 네, 아쉽네요. 따라오고 계시면서, 좀 된다. 뭐, 요런 분들이 이제 새록새록 생겨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예측해봅니다. 네. 김민식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어라. 그래서 목표가 생겼으면 책을 한 권 골라가지고, 그거를 반복해서, 복리로 계속 쉬운 거부터 반복해가지고 외우면 된다. 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쭉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근데, 문득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드라마 PD가 뭐 한다고 영어 학습법을 하지를 않나. 또 이력을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언뜻 보면, 뭐 하는 사람이야. PD인데, 뭐, 드라마도 했다가, 뭐, 통번역 대학원을 또 나왔다고 했다가, 뭐 종잡을 수가 없네. 뭐 이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쓰시게 된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덕후 같아요. 뭔가를 좋아하면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 언어가 되게 좋은 도구였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오늘 당장 제가 쉬면서 페이스북을 보다가 사람들이 원펀치맨이라는 일본 만화, 일본 애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 설정이 되게 재밌네. 무조건 펀치 한 방이면 어떤 적이든 다 쓰러뜨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 봤더니 일본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을 미국의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이 양덕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영어로 이제 자막을 달아서 올려놓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에피소드 1을 딱 봤어요. 틀어놓고 봤는데 영어를 일단 했기 때문에 영어 자막으로 있으면 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일본어도 또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게 영어 자막으로 보다가 언뜻 들려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래도 영어가 일본어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일본어만 하더라도 나이 40 넘어서 이제 시작한 거고 그러다가 마지막 1화의 끝장면에서 얘가 팡 뭘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근데 영어 자막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어 문장이 딱 들리는 거예요. 와타시와 쯔요쿠 나리쓰기다. 난 너무 강해져 버렸어. 근데 이게 딱 들리는 순간 희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PD가 되려고 PD가 됐던 게 아니고 영어책을 처음에는 그냥 회화책을 한 권 외워버렸어요. 근데 외우고 나서 대학교 다닐 때 극장 갔더니 갑자기 그 헐리우드 여배우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야. 자막을 안 봤는데 눈을 보고 얘가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이 여배우의 표정을 보면서 다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와, 그때 갑자기 들리기 시작할 때 그 희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를 막 이제 미친 듯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해서 소설을 읽어봤는데 이제 막 그냥 글자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리고 막 머릿속에 막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영어 소설을 막 이제 읽기 시작하고 소설을 막 이것저것 읽다가 SF도 읽고 막 그러다가 SF 소설이 영어 소설이 특히 이제 제가 빠졌었던 게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로봇 사원칙하고 SF를 많이 아이작 아시모프가 평생 쓴 책이 500권이 넘는다고 하는 이제 다작의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됐던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이분 소설을 내가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시모프의 제가 소설을 번역해서 옛날에 이제 90년대 그 나우누리 SF 동호회에 올렸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그때만 하더라도 뭐 저작권 이런 데 별 크게 귀에 없던 진절이라서 제가 막 번역해서 올리고 그러다가 그걸 이제 이걸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외대 통역대학원까지 간 이유는 뭐냐면 번역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처럼 이제 회사를 때려쳐본 그 경험이 있는데 저는 회사를 때려쳐본 경험이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누려야 할 최고의 희열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게 때려치고 싶을 때 그 사표를 탁 상사에게 앞에 책상에 탁 던져놓을 때 그때 그 희열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희열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 다음 가는 희열이 이제 사장 보고 마음에 안 드는 사장 보고 나가! 당신 물러나라! 하고 외치는 또 그 희열도 있어요. 이게 싸우고 싶을 때 싸울 수 있는 것도 행복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저는 MBC에서 만약 잘리면 나가서 다시 그냥 번역하면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SF 소설 찾아서 번역하면서 먹고는 살 수 있다는 어떤 그 자신감이 있었고요. 뭔가를 좋아하면 미친 듯이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통역대학원에 가서 국제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이제 국제회의 통역사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연사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듣다가 연사가 하는 얘기들이 사실 좀 재미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하면서 요거를 말을 약간만 바꿔줘도 상당히 말이 더 훨씬 더 감칠맛 나고 훨씬 더 그래서 약간씩 제가 살짝 각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이제 들은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하면서 당신 통역 정말 재미있어. 원래 이 주제가 재미가 없는 주제인데 당신이 한 통역은 다 재미가 있어. 근데 그걸 이제 교수님이 보시더니 그러더라고요. 김민식 씨, 그거는 번역이 아니라 반역이다. 원문이 재미가 없으면 재미없는 대로 그대로 해야지. 그걸 재미나게 각색하는 거는 통역사의 일이 아니라 그런 건 아마 작가나 코미디 PD들의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나는 어쩌면 통역사가 아니라 코미디 PD가 맞아요. 그래서 통역대학원 졸업하면서 MBC 이제 예능국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입사를 했고요. 그래서 PD로 사실 살면서 청춘 시트콤 뉴논스톱이라는 걸로 이제 데뷔를 했었는데 뉴논스톱 매일 봤습니다. 청춘 시트콤을 제가 논스톱을 만들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옛날에 영어 공부를 할 때 프렌즈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트콤을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그 아이들의 캐릭터를 알고 난다면은 이야기가 리스닝이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챈들러가 늘 하는 말들이 있고 조이가 늘 하는 그 패턴이 읽혀지거든요. 영어 공부하려고 시트콤을 보다가 시트콤에 중독이 돼서 이렇게 재미난 시트콤을 왜 한국에서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이제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것이 제 삶에 아주 유용한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용한 도구를 특히나 앞으로는 우리가 왜 다들 덕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보다가 일본에서 요즘 뭐가 있어? 라고 하면 문득 들어가서 할 때 재밌는 게요. 양덕들이 정말 대단해요. 어지간한 것들은 다 영어로 자막을 다 달아놨어요. 이미 다 번역이 됐군요. 이미 다 번역이 돼. 영어로 다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영어만 하면은 세계 어떤 문화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영어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회화를 막 하루에 문장 10개씩 아무리 기초 회화라고 하지만 외우는 게 힘들지 않느냐. 물론 힘들죠. 자, 근데 이것은 한 6개월 정도 책 한 권을 외울 때까지만 힘들고요.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제 회화책 한 권을 외우고
입에서 영어 문장이 구조가 완성이 되어서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공부가 되게 즐거워져요. 좋아하는 소설을 읽는다든지 일본어 공부할 때 제가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일본어 공부는 어떻게 했냐면 나루토를 그냥 전편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어려운 기술들을 다 외우게 되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하가네노 랭킨 주츠시, 뭐 강철의 연금술사 막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보면서 그걸 하는 거죠. 일본어 같은 경우도 문화를 즐기기 시작하면 되게 쉽게 되고 중국어도 드라마, 중국 드라마 빠지기 시작하면 랑야방이나 뭐 이런 거 빠지기 시작하면 금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문장을 외우는 것이.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고 제 책의 후반부에는 또 그렇게 즐겁게 영어를 취미 삼아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건 또 그 뒤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 권 외우시고 나보면 그렇죠. 그렇죠. 외우고 나서 그렇죠. 일단 요 책을 사고 영어 공부를 한때 열심히 했다가 영어를 쓸 일이 없어가지고 10년, 15년을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왜냐면 예. 정확히 제가 그렇거든요. 한때 열심히 했었는데 10년, 15년을 정말 그냥 거의 쓸 일이 없어서 안 쓰면서 점점 그래도 내가 옛날에 열심히 할 때는 나름 이렇게 말도 좀 하고 들으면 들리고 그랬었는데 점점 이게 안 들리기 시작하고 안 나오기 시작하고 보는데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이런 게 점점 되는 거에 대한 그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있죠? 짜증과 네. 막 어떻게 다시 하지? 근데 이걸 언제 다시 하지? 너무 까마득하고 귀찮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어쩌면 우리가 되게 첫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 동기부여.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를 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영어 공부 그러면 일단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왠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영어를 하면은 내 삶의 선택지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삶의 어떤 스펙트럼이 넓어질 거는 알고는 있어. 이미 알긴 알아요. 이게 알긴 알아. 영어가 어떤 효용이 있는지는. 하지만 한다고 생각하면은, 나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막 앉아가지고, 보캐블러리 22,000, 막 그 다음에 타임지 막 이거 보면서 깨알같이 이걸 옆에서 적고 막 이거를 문법 막, 그게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막 이런 거, 문법, 그러니까 그런 그게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처음서부터 기초회화를 외운다라고 생각. 근데 이게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영화 다 좋아하시니까 펄프 픽션에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는 뭐냐면 빅 레임스인가요? 브루스 윌리스에게 권투 이 시합 조작해가지고 너 지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술집에 앉아가지고 너가 가서 몇 회까지는 버티다가 몇 회에서 네가 막 맞고 그냥 쓰러져야 돼. 자 그때 네가 쓰러져야 되는데 너는 지금 승부 조작에 들어갔기 때문에 쓰러지기가 힘들 거야. 왜냐? 네 머릿속에는 프라이드가 있어. 그러면서 그때 하는 말이 유명한 데서 있어. Kill that pride. 그 자존심을 죽여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잘하는 방법을 얘기할 때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Kill that pride.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어책 한 권 외워보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을 서점에 가서 착 펴는 순간 내가 겨우 이 정도를 내가 공부를 해. 왠지 눈으로 보면은 다 아는 표현들이에요. 이거 내가 다 아는 건데 이거 내가 이 정도를 내가 이제 와서 이걸 해야 돼? 나는 그래도 CNN도 왠지 다 알아듣는 것 같고 한 절반은 알아듣는 것 같고 타임지도 읽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Kill that pride. 그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작 말은 미국 초등학생 5살, 6살짜리만큼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눈높이는 미국 대학생들이나 아주 지식인들이 보는 타임지나 뉴스위크, CNN 이런 데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커서 말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다 보면은 왠지 그만큼을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타임지라든지 오카 22,000이라든지 무거운 막 무슨 어마어마한 책들을 두꺼운 문법책 이걸 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가장 쉬운 기초회화책을 한 권 들고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외우셔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저는 이런 심리를 언제 느꼈냐면 복학 첫 학기에 지각할 것 같으면 학교 안 갔거든요. 그렇지. 나는 올해를 받아야 되거든. 복학 첫 학기. 제대하고 바로 복학한 것도 아니야. 한 학기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등록금 해가지고 첫 학기 첫날 지각 안 가. 다음 학기에 복학하자. 이런 심리야 우리가. 왜냐면 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잘하고 싶어서 안 하는구나. 이게
눈은 높아. 맞아요. 기준이 높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뭔가를 했는데 허접하면 싫은 거야. 네.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거지. 그렇지. 보다 잘할 수 있을 때 제대로 하지 뭐. 라고 안 하는 거죠? 그리고는 안 하면 찝찝하거든요. 네. 그럼 뭘 하냐면 내가 이거를 안 하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치. 이게 어려운 이유. 네. 내가 지금 이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막 만들고 나는 애도 있고 가정도 있고 바쁘기도 하고 그렇지. 그러면서 막 만든 다음에 영화도 그래도 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그래도 찝찝하면 뭐 하는 줄 알아요? 그걸 꿈이라고 포장합니다. 그렇지. 언젠간 할 거야. 그렇지. 꿈으로 포장하면 쉽거든. 이 정도면 그래도 건전한 거예요. 저는 제가 너무 잘하게 될까봐 안 한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피겨를 안 배워요. 제가 음반위의 요정이 될까봐. 내가 지금 음반위의 피겨를 해봐. 그렇지. 뭐 이런 거야. 근데 저 생각을 하다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구나. 그렇지. 이거를 그냥 내가 못 한다는 걸 인정하고 바닥을 인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작할 수 있는 네. 시작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게 영어책 Kill That Pride. 그렇지. 그러네. 요 얘기를 해주실지 몰랐네. 진짜. 예. 깜짝 놀랐어요.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를 내고 나서 이 책에 이제 40, 50대 남자 독자들이 많이 읽는 걸 전 되게 바람직하고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전 한국 사회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저는 조기 유학 열풍이었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를테면 2012년에 MBC에서 파업을 했잖아요. 네. 170일을 파업을 했는데 6개월 동안 파업을 했는데 끝까지 안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까를 봤더니 기러기 아빠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렇죠. 내가 그냥 여기서 파업을 하면 월급이 안 나와요. 6개월 동안 월급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내가 그냥 먹는 거 좀 아끼고 내가 뭐 술 자리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버텨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기러기 아빠의 경우에는 매달 내가 400만 원, 500만 원 매달 보내줘야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기 쉽지 않습니다. 파업에 동참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파업을 동참을 못 하잖아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내가 경제적으로 좀 사정이 있어서 안 내려갔어라고는 아무도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Kill that pride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냐? 그 노조가 그때 사실 파업한 게 약간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였어. 너희들의 야, 명분에 동의할 수가 니들의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80년대 다들 운동권이었고 심지어 1990년대 MBC 노조가 처음 만들어질 때 막 그 열심히 했던 열성 조합원들도 이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왜 40, 50대에 되게 급속화로 보수화하는 걸까를 봤더니 의외로 메이는 것 중 하나가 빚내서 집 산 사람들. 그래서 매달 300씩 갚아야 되는 사람들은 근데 이걸 절대로 나를 경제적 이유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했던 생각 중 하나는 뭐냐면 왜 우리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자신의 양심까지 팔아야 될 정도로 조기 유학에 목을 맬까? 왜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에 저렇게 목을 맬까? 이 사람들 생각해 봤더니 자기는 다 포기한 거예요. 난 늦었어. 그리고 나는 사실은 영어 때문에 살아오면서 몇몇 번 좌절했던 경험이 있어. 내가 그때 영어만 잘했으면 그때 내가 학교에서 교환학생 가는 거 내가 갔을 텐데. 내가 영어를 잘했으면 그때 특파원을 내가 갔을 텐데. 출장을 갔었을 텐데. 주재원 내가 떨어진 게 토익 성적이 떨어졌어요. 자, 근데 우리 아이에게는 그거는 내가 가지 않을래. 그러기 위해서 조기 유학을 보내고 어려서부터 조기 영어 교육에 올인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 영어를 가르친다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자, 왜냐? 아이들에게는 제가 첫 시간 말씀드린 그 Y가 없어요. 영어를 잘해야 된다라는 당위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어요. 어른들은 살아보니까 영어가 이래서 필요해. 이래서 영어를 잘해야 된다라는 건 어른들은 잘 알아요. 아이들은 잘 몰라요. 자, 그럼 이런 아이들에게 영어를 잘해야 하는 Y를 심어주는 길은 뭐냐면 조기 유학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학원을 다니는 애들은 아무리 학원을 3시간, 4시간 그리고 그 학원에서 선생들이 한국어 쓰지 마! 우리말 쓰지 마! 영어해! 라고 해도 나오면은 금세 다 친구들하고 수다 떨면서 까먹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내가 유치원에 나 빼고 다 영어 쓰는 애들이야. 그럼 내가 하다못해 과자라도 하나 얻어먹고 애들이랑 놀이라도 술래잡기라도 끼려면 Wait up guys, wait for me 라고 한마디를 하려면 내가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Y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영어를 보는 건데 참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1년에 뭐 몇 천만 원 이런 돈을 우리가 하거든요. 부모들이 사실 앞으로 노후를 생각하면 퇴직하고 30년,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의 노후 대비 대신에 우리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데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를 저는 40, 50대 아저씨들에게 저는 이 책을 읽고 영어 공부를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
해보고 나면 적어도 한 가지 자신의 어떤 그릇된 어떤 미신은 깰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영어는 어렸을 때 해야 잘 된다.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발음은 조금 할 수 있어도 20살 이후에 어른이 되고 나서 본인이 필요해서 영어를 하면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고 이걸 내가 해봐서 이게 되네라고 아는 사람은 굳이 아이에게 어렸을 때 조기 유학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질 않는다는 거죠. 전 이것만으로도 삶에서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심지어 자식에게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바뀔 수도 있죠.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하면 걔는 그걸 제일 잘할 거니까. 그렇죠. 그럼 그래? 그럼 이렇게 해라. 이 방법까지 알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사실 책을 내고 나서 블로그 독자들이 와서 이렇게 댓글 남긴 중에 제일 이렇게 뿌듯했던 댓글 중 하나가 뭐냐면 어떤 여자분이 글을 남기면서 PD님, 저희 남편이 PD님께 되게 감사드려요. 제가 남편에게 계속 아이 영어 공부 때문에 기러기 생활,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한 2년 정도 나가서 살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남편은 사실은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아이와 떨어져 사는 것이 힘들어서 자기는 그거 기러기 아빠로는 못 산다라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마음을 바꿨어요. 아이 데리고 조기 유학 안 가는 걸로. 그래서 남편은 PD님을 자기 그 은인이라고 정말 그 댓글 보고 너무 기뻤어요. 이게 제가 정말 책을 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거든요. 조기 유학이 한국 사회 전반에 있어서 너무 큰 희생과 너무 큰 어떤 그런 것들을 저는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뭐 조기 유학 무용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책을 그냥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납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책의 리뷰 중에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리뷰는 하나 뭐냐면 올해 1월에 어떤 분이 네이버 블로그에 남긴 글인데요. 자기가 생각을 해봤더니 올해 이제 1월 1일 신정이 되었는데 작년도 2016년 한 해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더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1년 동안 책을 한 권 안 읽고 살 수가 있나. 나름 쇼킹하네요, 진짜.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 사실 많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분이 2017년에 나는 그러면 책을 한 권이라도 한번 읽어보자라고 해서 초에 서점에 갔대요. 제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 코너에 이렇게 이 책이 있는데 반나절에 읽었대요. 책을 사서. 근데 제 책을 사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서점에 서서 그냥 다 읽었다는 분들. 그치. 아니, 근데 그렇죠. 되게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그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남기면서 내가 이 책을 오늘 교보문고에 서서 반나절 만에 다 읽었는데 저자가 싫어할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 이 사람 블로그가 공짜로 즐기는 세상이고 이 사람 되게 짠돌이라고 본인도 되게 그래서 이 사람 본인이 자타공인 짠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 대신 내가 그 고마운 마음에 블로그에 리뷰는 내가 잘 쓰겠다. 책은 정말 재밌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거래 감각이 확실하신 분이시죠. 아시죠? 예.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라고 하면 왠지 영어 학습서 같아서 다시 내가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야 돼라는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요. 편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앞에 한 2챕터, 뭐 한 몇 가지 글 정도 읽어보시고 와닿으면 사셔도 되고 사시면 제가 사실 파업 중인 노동자에게 많은 도움은 되겠죠. 아니 그리고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으신 분이 반나절 만에 다 읽었다는 거는 정말 술술 잘 읽힌다는 얘기 아니야.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농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이거는 동기부여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사셔가지고 선물하시기 굉장히 좋아요, 진짜로. 그 밑에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뭐 학생들, 뭐 이런 친구들한테 선물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못 믿겠으면 들려주세요. 이 아저씨의 발음이 성조가 있다. 괜찮다. 통합고등학교 갈 수 있다. 그럼 제가 방송 준비한다고 어쨌건 뵈야 되니까 여기 사무실에 책이 있더라고. 그거를 쭉 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되게 술술 빨리빨리 잘 읽히더라고요. 영어 공부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인생에 대한 나름의 태도, 방법, way of life에 관한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쉽게 읽혀지기도 해요. 그리고 게으른 나와 부지런한 나의 싸움이잖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나를 위해 선물하세요. 침대 및 거실, TV장 안 이런데 넣어놓고 변기 옆 내가 부지런하나 내가 깜빡 잠들고 게으른 나가 이렇게 몽유병 환자처럼 막 돌아다니다가 찬장을 열었는데 이거 뭐지? 이러면서 발견을 하는 재미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아침에 시리얼을 먹으려고 딱 열었는데 영어책 한 거 이 책은 뭐지? 누가 산 거지? 부지런한 나가 내가 살 때 살았구나. 감동받을 수 있잖아. 언젠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승리의 경험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저는 승리의 크기보다는 승리의 빈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를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도장 깨기 네. 하는 거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큰 것도 할 수 있는 엄두를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큰 성공에만 집착하다 보면 잘하고 싶어서 안 하거든요. 네. 네.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저희가 방송에서 웃자고 하면서 이제 신년을 어떻게 맞았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기 배 감독은 포스트잇을 딱 써가지고 올 한 해 하고 싶은 거를 쓴대요. 거기에 뭐 맨날 중국어, 영어 이런 거 쓰고 푸시업 뭐 쓰잖아요. 하프 마라톤 뭐 무슨 소리야 그게. 그치. 안 하잖아. 그렇지. 신년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2017년이 길게 봐야 2달 좀 넘게 남았잖아요. 네. 2017년을 뭔가 새로 시작하면서 마무리해야 2018년 초를 더 멋있게 시작할 수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영어로 저희도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듣는 분들도 같이 해봅시다. 네. 한 2달 정도 하고 계단이 이제 올라갈 때가 되거든요. 그 단계에서 신년을 맞으면 정말 구체적인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지. 그게 그때 가가지고 영어를 적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이제 그럼 난 때려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포스트잇에. 여기 다들 이렇게 회사를 그만둔 어떤 그런 달인들, 이직의 달인들이 이제 모여 계신데, 이직의 달인이 되는 어떤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삶에서 유용한 어떤 도구들을 내가 하나둘 장착하는 건데요. 그런 유용한 도구들이 물론 언어도 되겠지만 영어가 도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감인 것 같아요. 나는 나 혼자서 마음먹어서 독학으로 공부해서 어느 정도 영어를 회화를 하는 중급까지는 올렸어라는 그 자신감이 있으면 새로운 분야. 그러니까 제가 공대 자원공학과 광산학과 나와가지고 석탄채굴학 배우고 나서 예능 PD로 10년 일하고 다시 드라마 PD로 10년 일하고 저는 바닥에 자신감은 뭐냐면 영어를 혼자서 공부해봤으니 영어도 혼자서 공부해서 동시통역사까지 해봤으니 어떤 직업이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공부해서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떤 우리가 이직을 준비하거나 어떤 앞으로 특히나 긴 세월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직업의 기회, 커리어들을 맞을 텐데 그걸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영어 공부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4주 우리 김민식 PD님을 모시고 쭉 시리즈로 특집으로 저희가 영어 공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시리즈를 정리해드리면 일단 이유부터 찾으시고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비교하지 말고 그렇죠. 목표를 정하신 다음에 책 한 권 정하셔가지고 그거를 복리로 깨시라. 누적해서. 그렇죠. 네. 핵심은 복습이다. 네.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하여튼 승리의 기억을 만드셔야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도 적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 다음 것들은 줄줄줄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무려 4주에 걸쳐가지고. 김프로쇼는 이런 장대한 계획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는 매일매일 그날 방송하기도 벅찬데. 저희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녹음하다가 그냥 전화를 한 통화 드린 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 희한한 의식의 주파수가 맞는 분 찾기도 힘든데. 그렇지. 이렇게 됐네요. 네. 저는 되게 이렇게 김프로쇼에 다시 또 꼭 나오고 싶은데요. 되게 저는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방식이 사실은 콘텐츠를 만드는 저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항상 가끔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진로 특강 가면 애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PD님은 언제부터 꿈이 PD였나요?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내가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꿈이 PD였으면은 공대는 왜 가고 영업사원은 왜 하고 통역대학원은 왜 갔겠냐. 저는 항상 어떤 목표를 정해놓지 않아요. 새해 설날 아침에 올해는 나는 뭘 할 거야 이런 목표 없어요. 항상 제가 정하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올해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날 가장 하고 싶은 일을 가장 열심히 할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미친 듯이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잘하는 일에서 뭔가 성과를 이루게 되고 그때 가서 우길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내 목표였다고. 정확히 저희들하고 똑같아요. 정확히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김프로쇼 이 세 분이 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영어 문장 외우는 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즐거움을 통해서 성과를 맛보고 그래서 몇 달 뒤에 저와 다시 만났을 때는 이 영어 암송의 즐거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이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계획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남겨놓고. 지금까지는 1대3으로 얘기했는데 해본 분과 그걸 들은 사람들 근데 나중에는 다 해본 사람들 모여서 정말 피 터지게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니 방법론에 있어서 이런 게 조금 더 효과적이더라 나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책을 2권을 쓰면 되죠. 그렇죠. 영어책 한 권 네. 외워보니. 외워보니. 내면 공저로. 진짜 책 나올 것 같은데? 자, 4주 동안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우리 배 감독 김 선생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본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 번씩. 뿌듯합니다. 예, 뿌듯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의무감처럼 생각했던 거는 이제 다 그냥 갖다 쳐버렸고요. 네네. 뭔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김프로쇼에 이런 류의 컨텐츠를 기획물로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네. 김프로쇼의 브레인이거든요. 제가 막 던져가지고 나온 기획이긴 한데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난 자, 배 감독님은? PD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안도를 했어요. 영어랑 전혀 상관없이 뭔가를 증명하는 증인들은 하는 말이 똑같구나. 네, 그걸 또 한 번 확인시켜주고. 근데 그게 다른 말을, 희한한 말을 들어서 내가, 저거지. 뭐 이런 거는 금방 까먹잖아요. 근데, 저 말을 내가 내 삶에 이때쯤 또 듣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어려운 걸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지트를 마련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사 중이에요. 학고방 같이 지금 난린데 오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민식 PD님의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듣고 4주간의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저희가 직접 해보고 곧 뒤에 만나가지고 다른 이야기들을 한번 해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 김민식 PD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나가서 이제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영어 암송, 문장 암송을 통해서 동시통역사가 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비법 같지 않은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커다란 어떤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반복. 그것을 얼마나 자주 꾸준히 반복하느냐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좋은 것들은 강도보다는 빈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요 기획을 들으시면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같이 저희하고 경험을 공유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여러 권 사세요. 선물하십시오. 저희도 개인 돈 내가지고 샀거든요. 그럼요. 저희가 하겠다고 뱉어놨잖아요. 이미 수백만 명이 들으셔가지고 안 하면 안 돼요. 안 할 수가 없어. 김프로쇼 닫아야 돼. 너무 많은 분들이 들었고 근데 저는 한 가지 당부 드리자면 자기와의 싸움이니까 우리랑 이 후리 토킹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당부 말씀드립니다. 살짝 약한 모습. 미리 깔았네. 자, 아무튼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로 김민식 PD님 모셔가지고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대기획 4주짜리 기획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피디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